나랏돈 포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허리띠 졸라매기? 용돈이 얼마 하세요? 트럼프를 고르고 싶습니다. 20대 청춘들이 번역하는 경제용어, 청춘 경제 번역기. 어렵고 따분한 경제용어를 청춘들의 시야로 내다보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유지연입니다. 그리고 경제용어를 청춘하게 번역해주실 청춘기자단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기자단 이담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춘기자단 P조성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있죠. 어디선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을 청춘봇이 함께합니다. 청춘봇! 안녕, 내 이름은 청춘봇. 우리 함께 경제 용어를 알아보자. 언제든 불러줘. 만관부. 청춘봇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용어를 번역하면서 막힐 때마다 만능으로 해결해줄 예정이니까 많이 애용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청춘기자단이 번역해주실 경제용어 공부 많이 해오셨죠? 네, 많이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사실 자신이 없네요. 여기서 더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서 저희 같이 한번 공부를 더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그럼 먼저 오늘의 경제용어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의 경제용어 딱 보자마자 나랏돈 포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허리띠 졸라매기? 근데 저는 이렇게만 들어서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경제용어를 풀어내기 위해서 청춘 알고리즘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청춘 알고리즘이 뭔가요? 청춘 알고리즘은 오늘의 경제용어를 청춘들이 딱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들을 우리 청춘봇이 키워드로 정리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청춘 알고리즘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용돈, 신용, 고령화, 트럼프, 유럽, OECD, 물가 폭등, 대한민국, 청년세대, 텅 빈 곳간.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청춘봇이 대체 왜 이런 알고리즘을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나왔는지 약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가 대체 왜 나왔죠?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경제용어를 공개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해요. 전 세계 약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며 2022년 9월 13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어요. 관리 재정수지 GDP-3% 이내로 규정하고 국가 채무 비율 60% 초과 시 -2%로 축소하는 정책이랍니다. 우리 청춘봇이 똑똑하긴 한데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하나도 경제 모르겠어요. 용어다 보니까 잘 안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네. 들어도 이게 그냥 머릿속만 맴돌고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 들리는 건 글자요. 무슨 맞아요. 의미인지 모른다. 맞아요. 안 되겠어요. 우리 청춘 기자님들이 조금 더 쉽고 좀 트렌디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춘봇한테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청춘 기자님들이 재정준칙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고 들었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땐 국가의 돈이 마구잡이로 사용되지 않도록 흔히 말하는 고무줄 예산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의 경제 활동을 좀 더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제가 텅 빈 곳이 아닌 그 씨앗이 가득 찬 공간을 약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텅 빈 곳간을 가득 찬 곳간으로, 그리고 고무줄 예산을 방지하는 것. 아주 적절한 키워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춘 알고리즘을 보면서 재정준칙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이담비 청춘 기자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저의 선택은 용돈입니다. 용돈. 재정준칙과 용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혹시 피주성 기자님, 용돈이 얼마세요? 갑자기 제 용돈을 저는 일단 한 달에 약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용돈을 사용하면서 재정준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사라져가는 용돈이 거의 좀 많다 보니까 재정 준칙이 확실히 있으면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재정준칙 자체를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재정준칙은 내 용돈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더 쉽더라고요. 제가 개인 용돈만 이렇게 잘 못 나눠 써도 너무 힘든데 나라 살림을 제대로 나눠 쓰지 못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돈 관리를 못해서 월말이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걸 몸소 좀 체험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월말에는 늘 힘들어요. 늘. 어쩜 그렇게 힘든지. 제대로 나눠 쓰는 게 참 중요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청춘부,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을까요? n분의 1로 하루 11,666.666원씩 쓰면 가능해요. 사실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행사나 저도 예상치도 못한 그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용돈도 재정준칙처럼 받은 것보다 지출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대출이 좀 많아지면 지출을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했을 때 저희가 쉽게 쓰는 페이 아니면 페이 같은 사용이 아예 금지가 된다던가 이런 방법이 되면 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한도를 정해놓는 네. 거군요. 괜찮을까요? 힘들긴 하겠지만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네.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용돈으로 예시를 드니까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청춘법보다 역시 우리 청춘들의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주성 기자님도 키워드 하나 선택해주세요. 저는 일단 트럼프를 고르고 싶습니다. 트럼프? 네. 저도 보자마자 키워드 중에 트럼프도 정말 궁금했어요. 키워드를 보자마자 이제 트럼프와 이제 지원금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19 위기 당시 수천조 원 썼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사상 유례 없는 이제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돈을 쓰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런 사례로 인해 재정 준칙처럼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쓰는 게 나라 살림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도 현재 고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전 세계 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허리띠를 뭐 졸라매기나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인데 다들 개강했으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이런 것도 할 텐데 참 타이트한 자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월급 통장에 재정 준칙을 당장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OECD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OECD. 네. 그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제가 이번에 조금 놀랐던 부분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재정 준칙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 실행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만 한국이랑 튀르키예만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의아했다라고 내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여기서 퀴즈! 아까 청춘봇이 알려주시긴 했지만 현재 전 세계 중에서 과연 몇 개국이 재정 준칙을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 몇 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MC님은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청춘봇이 말해줬는데 이담비 기자님 집중 안 하셨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열심히 들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청춘봇 서운할 것 같아. 아니, 청춘봇 도와줘. 현재 약 105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OECD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만 아직 시행 중이진 않으나 2022년 9월 13일 한국도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벨트가 생긴다고 하니까 좀 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재정 준칙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이 준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필수적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이제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이 재정준칙과 유사하게 안정성장 협약을 이행해야 해요. 내용도 3% 재정수지 적자 비율, 60% 국가채무 비율로 우리 재정준칙과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역시 청춘봇.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오히려 풀 땐 풀고 아낄 땐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 등에는 풀고 위기 상황이 끝나면 바로 조이고 마구잡이로 썼다가 갑작스러운 재난 때 나라 살림이 부족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두 분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희 또래들끼리 만나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저희 세대가 이제 미래의 경제적 활동을 좀 더 책임지고 가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 경제가 청춘들의 미래랑 연관이 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청춘들을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저는 신용도로 하겠습니다. 신용도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거든요. 네, 이번에 발급받으면서 제 신용도 등급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도 정말 확 체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도랑 재정준칙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직은 우리나라 신용도가 많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재정준칙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신용도가 앞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리 하락으로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 프리미엄 그런 거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비슷한 이자도 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재정준칙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행이 될까요? 저는 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더욱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일단 재정준칙이 빨리 도입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대로 마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좀 하고 좀 빠르게 시행된 다음에 그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뭐 트러블이나 그런 것도 잘 해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입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눈으로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재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재정 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요. 이담비 기자님, 잘 들으셨죠? 이 내 눈은 잠시 접어두고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재정준칙은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화의 첫걸음인 일인 만큼 우리 청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정준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춘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청춘보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경제 용어를 청춘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저 또한 생각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청춘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경제 용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잊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